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외교 움직임입니다. 미국의 종전 협상 대표단이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고,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의미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굴욕적인 평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 존엄한 조건에 따른 평화가 원칙이다. 지금 이 한 문장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14일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대표단이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이끌고 있으며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고문도 함께 베를린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종전 협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유럽의 중심지인 베를린을 선택했다는 점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탐색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이번 대표단 파견을 두고 종전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진전 가능성을 미국이 스스로 신호로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가져온 협상 초안이 러시아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아니라는 평가가 이미 유럽 외교가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은 전쟁을 끝내는 것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어떤 방식으로 끝내느냐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묘한 온도 차이가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가능한 한 건설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다가올 며칠은 외교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표현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에 응한다. 하지만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서방 파트너들에게 다시 한번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곧 미국이 러시아 쪽으로 협상 무게추를 기울일 경우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방패가 되어달라는 정치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 도착과 거의 동시에 독일에 직접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5일 저녁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프랑스의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일정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단독 중재가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다자 외교 구도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미국이 빠른 타결을 원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느리더라도 존엄을 지키는 종전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을까요?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래 끌 필요가 없다. 내가 대통령이면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는 외교 전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 내 정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전쟁 장기화는 미국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막대한 군사 지원 비용은 내부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 성과는 정치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하지만 그 종전이 우크라이나에게는 영토 양보 안보 공백 그리고 미래의 또 다른 전쟁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전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한 주 동안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인 숫자로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단 일주일 동안 드론 약 1,500대, 유도 공중폭탄 약 900개, 미사일 46발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퍼부었습니다. 이 공격의 핵심 목표는 군사시설이 아니라 에너지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전기, 난방, 수도, 민간인의 일상 자체를 마비시키는 공격입니다. 그 결과 미콜라이우, 오데사, 헤르손, 체르니히우, 도네츠크, 수미, 드니프로 등 여러 지역에서 수십만 가구가 전기 없이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난방이 끊기고 수도가 멈추고 밤이 되면 도시는 완전히 어둠에 잠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상황을 두고 러시아는 전쟁을 끌면서 민간 피해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 역시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지금 협상을 서두를수록 러시아는 폭격으로 유리한 위치를 만들고 있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의 종전 협상은 평화를 향한 대화이면서도 동시에 전쟁의 또 다른 전선입니다. 테이블 위에서는 문장이 오가고 전장에서는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크라이나는 존재 자체를 걸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한 존엄한 평화라는 표현은 그저 멋있는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영토를 잃지 않는 것,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다음 세대가 다시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단어가 바로 존엄입니다. 앞으로 며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방을 가를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시작된 비공개 회의, 유럽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미국과 러시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폭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말로 만들어지지만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뉴스를 단순한 국제 소식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의 결말은 유럽의 질서, 미국의 리더십, 그리고 앞으로의 국제 분쟁 해결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 도착한 미국 종전 대표단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를 차분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안은 계속해서 중요한 뉴스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소식에서도 복잡한 국제 정세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